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독서부터 한번 건드려 볼 건데, 순서 그냥 그대로 따라갑시다. 1번부터 3번에 이제 학생이 쓴 독서일지다라고 말하면서 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독서 지문이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독서론이 계속해서 좀 난이도가 쉽게라고 말하면 좀 슬프지만 어쨌든 쉽게 등장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독서 지문의 첫 번째 지문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된다? 스피드 싸움을 해야 하는 영역이 된다.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추출해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빨리 해가면서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읽는가가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거야.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의 레벨이 아닐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이 지문이 독서일지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1번 문제부터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했을 때 고려한 사항이 있을 건데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랍니다. 라고 해서,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긍정형이라고 표현하는 뭐예요? 적절한 것 찾기 문제지. 그러면 보통 이런 지문들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뭐 선생님의 답은 무조건 절대 유일의 무조건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선택지를 빨리 보세요. 선택지를 빨리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해 있는가만 팡팡팡 체크하면서 그냥 체크만 해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되냐? 하나만 걸려라. 그 느낌으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딱 보면 1번 지식 수준 체크, 2번에 다수의 저자 체크, 3번에 다양한 연령대 체크, 4번에 이전에 읽은 책 체크.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을 뭐 배경 지식이라든가, 그치? 브레인스토밍 이런 식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런 단어 체크. 마지막 5번째, 최신 학술 자료 체크.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5개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녀석의 답은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잠깐만. 1번 문제의 답을 첫 번째 문단부터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면, 자, 미술사 책은 좋은 책은 많지만 어려운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어떤 책을 골랐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 걸렸잖아. 몇 번 선택지? 1번 선택지. 자신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서 적절한 책인가 찾았지. 솔직히 이제 1문단을 읽자마자 답이 하나 문제가 풀려버리면서 그냥 조금 고역하게 표현해볼까? 10초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5초면 답이 나와야 돼.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가 빨리 걸려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답이 물론 2문단, 3문단 혹은 마지막 문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키워드를 잡아놓고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잘 골라내시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1번 문제 해결했죠? 2번 문제 넘어갑시다.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참고로 2번은 부정형 문제야.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체크하면서 왼쪽에서 그 비교 요소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자, 역시 할 일은 근데 동일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할 뿐이죠. 1번 선택지에 비교하며 읽기라는 말이 보일걸요? 2번에 목차를 통해서 파악한다. 목차 키워드. 3번 문제를 보면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짓는다. 그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면 좋겠고, 4번에 분량을 고려한 독서 계획 체크, 분량. 마지막 5번에는 읽은 순서를 정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놓고 2문단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면 2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가볼게. 블라블라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며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좀 더 잘 이해했대요. 비교한다. 1번 선택지 지워지죠? 오케이? 통 지우고 계속 다음 단락 읽고 갑니다. 3단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1에서 7장에서는 다른 지역도 설명하고 8에서 28장에서는 유럽에서 미국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더라 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 이 얘기는 뭘 살펴본 거죠? 목차를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목차 얘기를 지워내시고, 또 그 다음 문장, 이처럼 책이 다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너무 많대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 파트를 먼저 읽은 뒤에 나머지 부분을 그 뒤에 읽기로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분량에 대한 고려가 나왔으니까 4번 선택지가 지워지고, 마지막 5번 읽은 순서를 정한다라는 개념도 한꺼번에 해결이 됐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개밖에 안 남았죠? 3번 저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한다는 이야기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스피드 싸움을 해가면서 팔랑팔랑 찾아가는 걸 신경 썼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사소한 팁 하나 드립니다. 스피드 싸움할 때 답의 근거들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알아두세요. 지금 문단을 보세요. 1문단, 2문단, 그리고 3문단, 4문단의 4단계로 이루어진 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치? 근데 1번 문제의 답의 근거가 여기서 지금 해결됐죠? 그리고 2번 문제의 답의 근거가 2, 3을 통해서 해결됐잖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3번 문제의 답은 4번 문단의 답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내용이 4번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었으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틀을 이용한다면 무슨 얘기? 평가원이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여줬던 패턴. 평가원들의 지문들은 허투루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괜히 문제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문장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조금 더 유리한 팁이냐면 내가 답을 잘 못 찾겠는 문제, 특히 독서 지문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의 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떻게든 빨리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찍긴 찍어야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문제에서 답을 찾았을 거 아니야. 그치? 답의 근거가 확인되는 나머지 지문에서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아주 사소한 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하나, 2번 문제에서 2개, 3번 문제에서 하나씩 문단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해나가더라 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살짝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3번 문제도 3점짜리라고 돼 있어.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윗글을 쓴 학생에게 기억과 관련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일단 그러면 기억 내용을 이거랬죠. 3번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다. 일단 기억에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서양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벌써부터 이상하잖아. 자, 우리 여러분들 독서 읽을 때 비판적 수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무조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얘기니까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좋지 않은 독서 태도라고 배워서 알고 있죠? 비판적 수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훌륭한 분이 쓴 거니까 무조건 맞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도 3번 문제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판단해야 된다. 자, 비판적 수용을 된다는 얘기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문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의 키워드는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보기, 기억, 본문의 기억 같은 읽기를 택한 친구들은 이걸 못한 거니까 이걸 하라고 조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된다. 자신의 주관을 가져야 된다. 그치? 그 얘기하는 거 몇 번? 5번이잖아. 5번 선택지 읽으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라. 주관. 자, 자신의 관점이라는 말로 주관이라는 말을 대체한 것뿐입니다. 그쵸?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비판적이라는 말을 다 대체한 말이죠. 오케이? 자, 어쨌든 출제 요소들을 이렇게 대체하는 단어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 답의 근거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를 굳이 이게 왜 그런지 안 그런지 따질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어쨌든 독서론 지문 약간 못 푸는 느낌으로 빠르게 뇌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되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 맞춰서 지문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 레벨이면 이것도 가능해. 지문의 내용이 많이 안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독서 지문은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로딩해버려. 안 어렵잖아. 그치? 먼저 글을 읽고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답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신에게 좋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부터 3번 지문을 마무리 짓고요.